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밤을 보냈습니다. 어젯밤 비교적 좀 쌀쌀한 날씨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제 오전 10시에 조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수처가 이제 오후 2시로 연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하겠다. 어제 충분히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 등을 개괄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공수처는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 준비했지만 대통령은 묵비권을 사실상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조금씩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조사를 마친 뒤에 신문조서 열람도 하지 않았고 날인이나 간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출두하면서도 밝혔지만 메시지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을 뿐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그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조사가 끝난 뒤에 중앙법원에 체포 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발부한 이 체포영장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 이런 건데 오후 5시에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요. 배 부회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까지 되면서 헌정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막바지에 몰리니까 마지막 정치적 도박을 건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부메랑이 돼서 쪽박을 차게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권위 없는데 잘못됐고 또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했던 것이 불법이다라는 논리로 지금 체포영장 적부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정석은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에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지법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지법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각이 아니고 각하를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하는 아예 이 적부심사 요건이 안 될 때 각하를 내릴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는 그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만약에 인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대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100%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듯한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종우 부위원장께서는 이게 마지막 정치적 도박이고 부메랑이 돼서 쪽박을 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묵비권까지 행사하다 보면 이게 뭔가 사실 관련 조사에 대통령이 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걸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세요?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이 아니고요. 여기에 변호사님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변호사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묵비권을 행사하게끔 하겠죠. 묵비권도 방어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공수처가 명확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체포영장의 절차 자체도 불법적이었다. 이거 합법적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 그럼 지금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관은 없는 곳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자진출두한 모습인데 여기 나가서 수사관은 없는 곳에서의 수사를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지지층들의 직결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지지층의 직결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계엄의 사유를 국민들께 알리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실태를 국민들께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정치적 전략적이라고 해서 전략적 행동이라고 폄훼하거나 이걸 방향을 그렇게 프레임을 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게 지금 뭐 이게 구속 적부심 신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왜 이거를 뭐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다 냈냐라고 했는데 지금 서부 법원 자체가 서부지법 자체가요. 이게 관할 법원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지금 이게 편법이고 꼼수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뭐 이게 그 영장 실질 검사가 뭐 빠르면은 뭐 어쨌든 일주일 내로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 구속 실질 검사에서 또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입장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설전 변호사는 네. 이제 법률가시니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서부지법에 뭐 영장 쇼핑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정당하지 않다. 왜 중앙지법에 안 하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불법 무효 영장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공수처 조사에서도 공수처 그 조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어디 보면 정효식 사회부장이 변칙이 잘못하면 반칙된다라는 이제 기사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법정 소송 과정에서 공수처의 이 수사 전반 과정을 다 물고 늘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아마 저는 수사권과 관련해서 아마 계속 어떤 절차적인 하자를 계속 주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먹혀들까요? 저는 1차적인 판단을 이번 체포 구속 적부심에서 저는 아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는데 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느냐, 관할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체포 적부심에서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관할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지방법원에 지금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게 아니라 지금 중앙지법에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법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이 관할법원이라고만 돼 있어요. 관할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상 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에 적부심 판사가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어떤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하고 여기 관할 위반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 자체가 오히려 관할 위반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적시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만약에 관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에 대해서 어떤 하자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관할 문제가 저는 일거에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중앙지법이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요건이 안 된다 해서 각하를 해버리면 애매하잖아. 각하는 아마 안 할 거고 간이 기각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각 결정인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관할이 여기에 없다. 보통은 저희가 법원에서 영장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때는 발부된 법원에 가서 보통 신청을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저희도 뭐 제가 실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광주지방법원에서 예를 들어 발부된 영장을 예를 들어서 범죄지가 이 광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소지가. 근데 이 사람의 범죄지는 부산이에요. 그러면 광주에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범죄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산지방법원을 가서 이것을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그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발부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가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체포적부심이 배당이 됐고요. 서울중앙지법에 예. 저는 이 빠르게 아마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관할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공수처가 자꾸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어떠냐. 근데 이제 서부지법에 또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에 딱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기사는 났어요. 예, 뭐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뭐 저는 중앙지법을 하든 서부지방법을 하든 별로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 관할은 저는 위법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은 관할이긴 하지만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도 그런 관할이 없냐?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면 관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법에 어떤 그 중앙지법도 있지만은 이 거주지 그다음에 지금 거주지가 한남동 공간 자체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이거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윤 대통령 측에서도 위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못하고 정치적인 구호로야 뭐 불법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전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저는 중앙지법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원래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서부지방법을 고집할 거냐? 저는 그 부분도 꼭 아니라고는 보여요. 자, 이준호 위원께는 대통령이 이제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묵비권도 이제 방어권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구속 적부심 신청한 거하고 체포 적부심 신청한 거하고 이게 정말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묵비권은 이제 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제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죠. 정당 행사고 일대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사태 때 묵비권 행사하고 가족 모두가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정경심 포함해서. 그게 이어져서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 FC, 백현동 위증교사 선거 위반 재판에 수사에 나가서요. 본인이 미리 작성해온 30쪽 분량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요. 조서의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거는 방어권에 대해서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에 가서 직접 주의. 판사 보는 앞에서 상대방의 진술이라든가 상대방의 주장이 맞느냐 그거를 나와 서로 교류해서 입증하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처음에 바로 묵비권 행사한 게 아니라 처음에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이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기록이 됐겠죠. 그 내용 기록이 됐는데 200페이지 분량에는요.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사실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본인의 불리한 상황에서 이거를 회피하거나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그런 의혹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면요. 오히려 대통령이 거기서 답변하다가 불리한 상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 가거나 또는 헌재에 가서 거기서 직접 주의에 따라서 따져보는 게 더 전략적으로 법적으로는 전략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내용을요. 헌재에 가서 대통령이 밝히겠다 이미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왜 헌재에 가서 발언할 기회를 이렇게 막는 건지 아마 체포한 이유가 오늘 현재에 나갈 거를 막기 위해서 체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다음 주에 헌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공수처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심한 역풍이 불 거다. 공수처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이 검찰 가서 조사받으면 저도 정치부 기자 때 한 3시간 조사를 받아봤는데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직업, 주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지금 저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당연히 이건 그냥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함으로써 내가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뭐 위법하다라는 것을 계속 정치적인 저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어차피 진술 거부하더라도 어차피 법원 가가지고 할 텐데. 저는 근데 좀 오늘 그 헌재에서 이 기일 변경 신청을 좀 불허를 했거든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못 올 만한 직접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못 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헌재에 출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그러더라도 대리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이 부분은 헌재가 오늘 정도의 절차에서는 조금 연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형사 구속이 된 다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만약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는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어찌 보면 그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인신에 대한 제한이 있냐 없냐의 어떤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죠. 뭐 그 쟤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혐의가 있으니까. 근데 헌재에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출석
못하는 상황이 그냥 꼼수는 아니잖아요. 어떤 그 수사기관에 지금 어차피 구속이 인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헌재가 조금 융통성 있게 조금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좀 머리 좀 쓰지 마라. 묵비권이라니 진정 반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냥 핑계를 만들고 싶은 것일 뿐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조사를 거부하면 구속 사유가 아마 더해질 뿐 오히려 구속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묵비권은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지 머리를 쓴 전략이 아니다. 이런 의견. 체포적 부심 물음표. 법원이 한 걸 법원이 부정하기가 쉽진 않겠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에 체포 과정에 그래도 큰 불상사 없어 다행이다. 이런 생각 모든 국민이 했을 것 같아요. 어제 공수처 앞에 분신한 사람도 있었는데 국론 분열이 걱정이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조국 만나면 깍듯이 인사할까? 조국 대표는 미리 또 옥중에서 편지까지 써서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게 공수처가 이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이제 청구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영장은 역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서울 서부지법에 아마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영장 관할권을 윤 대통령 측이 이제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그때도 체포영장도 응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전히 논란이고. 자, 그런데 이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현직 대통령 구속은 또 헌정사 최초이므로 또 국격 훼손 등 이것도 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영장은 청구가 되면 100% 발부가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이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요건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집행 자체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장 전담 판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면 이것도 통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는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또 발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동시에 대부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 부분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발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묵비권 행사도 굉장히 본인에게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논리를 자기가 설파를 해야 되는데 묵비권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조국 전 장관 경우로 얘기를 했는데 묵비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죄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관련해서 군, 경, 수뇌부 핵심들은 다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판에 지금 회부가 됐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괘씸죄,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는 이런 악질적인 이런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좀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판사 출신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뭔가 묵비권 자체가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고 또 비상계엄의 법리적 타당성을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다면 말했을 건데
하지 못한 자체가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거다. 이런 또 주장을 펴거든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려고 그럴까요? 네. 진짜로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 불법적인 절차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어제도 여당 네. 의원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했다고 네, 이 하더라고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설주환 변호사가 발언을 꽤 많이 했는데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법적 절차가 설주환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 정도의 합리성을 띄었다면 전 대통령 벌써 나갔다라고 봅니다. 네. 조사 나갔다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설주환 변호사 같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거 굳이 서부지법에 넣었을까요? 혹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기일 변경을 안 받아줬을까요? 이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 전 대통령 나갔다고 봐요. 근데 지금요 보세요. 공수처법 26조예요. 분명히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 넘기게 돼 있고 이 대응법은 중앙지법이에요. 근데 아까 간할지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넣었다라고 했는데 그랬으면요. 전 국방부 장관도 간할지가 똑같아요. 서부지법이에요. 서부지법에 넣었어야죠. 왜 같은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서부지법에 넣고 이 사람은 중앙지법에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의혹으로 나오는 것이 이미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넣었는데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에 다시 넣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지금 법원 사무처장이 명확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요. 지금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을요. 현직 대통령을요. 이거요.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사법 체계가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대통령이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또 이건 또 얼마나 악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나가서 재판받는데 생방송하라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말하겠다잖아요. 이거 왜 막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연하게 지금 이 기일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왜 막습니까?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나오면 체포당하겠다는데 이거 왜 막습니까? 그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면 내가 구속이라도 당하겠다는데 이거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하면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상하리만큼 편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민주당이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 법 절차에 맞춰서 하라고 민주당도 소리를 내봐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댓글 의견 2개 소개해드립니다. 증거인멸 우려 상당해 보인다. 구속수사 필수다. 이런 의견 주셨고 반면에 현직 대통령인데 불구속 재판하면 뭐가 문제인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주환 변호사, 네.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한 윤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게 정말 작동했다고 보세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저는 법원을 뭐 그렇게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항상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자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항상 법원이 뭐 그쪽 상대방하고 어떤 뭐 짬짬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뭐 무슨 보수 우위의 법관들 아니냐, 이게 똑같아요.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 측에서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법원이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 의한 판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이 그런 절차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뭐 중앙지법이 됐든 서부지법이 됐든 저는 결론은 똑같다고 봅니다. 네. 자, 이준호 위원. 자, 그런데 대통령 이제 아까 양론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시청자 의견도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놓고 엇갈려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경호처가 저항했던 이유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자체, 공수처가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였고, 또 발부된 체포영장에도 불법 소지가 들어가 있고 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혈 사태, 어제 공수처 앞에서 한 명이 분신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대통령이 결단해서 내가 출두 안 한다, 끝까지 경호처한테 나의 경호를 맡겼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저에서 유혈 사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외신들도 평가 좀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뚜렷한 혐의가 없이 야당에서 집중적인 선동과 또
저기 영국에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 선동에 의해서 좀 사법부가 끌려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신중하게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국격과 경제, 민생을 위해서 또는 외국에서 보는 눈을 위해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0초만 하시죠. 네. 나눠가게. 일단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적법하다. 예.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 대행도 적법하다.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마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네. 네, 명심하십시오.